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넥슨 게임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에서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봐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퍼스트 디센던트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신작이 부재를 했죠. 하지만 이렇게 신작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블루 아카이브와 서든어택을 비롯한 기존 게임의 업데이트 효과에 좀 힘입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출 방어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실적 컨센서스와 현재 매출의 차이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50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56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컨센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30억이었는데 이렇게 24억을 기록하면서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를 저와 함께 본다고 하시면 예상치가 원래 31억이었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2억을 기록을 하면서 좀 적자로 전환하면서 그래도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매출이 좀 증가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매출에 대한 내용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사업 부문별로 보려고 여러 좀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7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6% 줄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좀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온라인 게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47억 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0% 증가한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왜 이렇게 감소를 했을까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4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1%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급여라던가 아니면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영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출액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7.7% 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분기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흑자로 전하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설명드리는 이런 블루 아카이브의 일본 3주년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 한국 글로벌 서버 대규모 업데이트와 서든어택의 시즌패스 캐릭터 무기 업데이트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실적이 매출액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룹 복지 개선에 따른 이례적인 비용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해소가 되면서 영업비용도 전분기 대비 2.9% 줄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선방을 했고 영업이익과 손익이 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봐야 될까요?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작이 중요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넥슨 게임즈의 사례를 보시면 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상이 좀 하회되면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게임즈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을 앞두고 이 게임의 기대 수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출시 후의 실제 성과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신작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신작이 기대해 볼 수 있을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출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이 히트2를 일본에 출시를 했죠. 이 일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양대 마켓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면서 초기 흥행에 성공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히트2가 계속해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퍼스트 디센던트겠죠. 넥슨 게임즈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임 신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신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의 반등을 위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메가히트의 등장입니다.
예를 들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1천날 1매출 140억 원을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따라서 앞으로의 신작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단연코 퍼스트 디센던트 마니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퍼스트 디센던트가 이제 올해 여름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콘솔 기대작인데요. 이 콘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콘솔 게임이 최근에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을 좀 주로 보면은 콘솔 게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36억 원으로 국내 게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1% 미만이었고 전 세계 콘솔 게임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23년 게임 백서에 22년 국내 게임 업계 현황을 보면은 콘솔 게임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글로벌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5%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콘솔 게임이 현재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퍼스트 디센던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중에 더 기대해 보시는 부분 바로 루트 슈터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루트 슈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스팀에서도 높은 GPU를 보이는 인기 장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높은 개발 난이도로 인해서 새로운 IP의 신작이 쉽사리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일단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루트 슈터라는 이유 하나로 플레이를 하고 보는 슈터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마니아층을 기대로 했을 때 이러한 퍼디가 좀 흥행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해 9월에 진행한 글로벌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기대감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흥행하면서 상승하는 것도 기다려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항상 게임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신작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퍼스트 디센던트가 개발에 좀 더 가시화될 때마다 넥슨 게임즈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 쌓여있는 매물대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앞서서 지지 저항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항대와 장기동평균선 481선이 얽혀져 있는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상승에 대한 내용들 설명해 드렸고요.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의 기대감 그리고 흥행으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부분 각광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를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탈하게 된다면 이 전 저점 부근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넥슨 게임즈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신작에 대한 내용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